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교육청부팀이 시도교육청 총괄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게 된 중앙기술지원팀의 이임호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고요. 목차는 이제 교육청부팀이 소개에서부터 이제 권한 신청, 홈하면 보조사업 선정, 검증 관리, 부터 해서 사업 운용 평가까지 이렇게 이제 목차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총괄 담당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금융 관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금융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뭔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매뉴얼만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금융관리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보탬이 소개고요.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2024년 이전까지는 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서류를 통해서 그렇게 지방보조금 관리를 하던 것들을 뭐 그 공모에서부터 사업비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2024년부터 이제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 교부 방식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선정 방식별로 공모형 사업과 지정형 사업, 그리고 자체 공모형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스템에서는 공모형 사업과 지정 및 자체 공모형 사업,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시스템에서는 구성되어져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부 방식에 따라서는 예치형 사업과 비예치형 사업이 있는데, 예치형 사업은 그 사업비, 이제 사업을 수행한 민간 보조 사업자한테 이제 사업비를 교부를 할 때 그 사업비를 예치 계좌로 교부를 하는 걸 예치형 사업이라고 하고요.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를 예치 계좌로 교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보조 사업자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자부담 계좌로 사업비를 교부를 하는 걸 비예치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괄 담당자 분들께서는 뭐 확인을 하실 때 예치 계좌에 뭐 입금 내역 보면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입금 내역이 쭉 이제 확인이 되시겠죠. 그런데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자부담 계좌로 민간 보조 사업자가 그 관리하고 있는 자부담 계좌로 사업비를 입금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괄 담당자분께서 계좌 입금 내역을 보시면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입금 내역이 이제 확인이 되시지만 이제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입금 같은 경우 이제 사업비 입금 내역은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체 업무 흐름도인데요. 그 제일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전부 수행되는 전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 위에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는 그 지방보조사업 담당자 교육청에서 이제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와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 담당자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그리고 정산 이후에 정보 공시까지 요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총괄 담당자분들은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이제 하시는 게 아니라 금융관리, 이게 이자 및 시세 정보 관리라든가 입금 내역, 그리고 검증 관리, 이제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는 현황 통계, 그리고 사업 운영 평가, 요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담당자 권한인데요. 담당자 권한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에듀파인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총괄관리자,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관,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담당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으실 거예요. 근데 총괄 담당자분들께서는 지방보조사업 총괄관리자와 지방보조금 관리관,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관리관은 이제 거래 내역이라든지 시세관리, 이자관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은행 업무 같은 이제 그런 걸 관리하는 권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요 부분만, 유념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사업자 권한이고요. 민간보조 사업자 권한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있다라고 는 부분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 환경 안내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해당 운영 체제라든가 브라우저 본인 인증서 같은 것들을 해당 그 설정에 맞춰서 그렇게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권한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권한 신청을, 권한을 받아야만 교육정보태미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권한 신청 자체는 에듀파인에서 권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에듀파인에서 권한 신청해서 권한을 받은 다음에 이제 교육정보태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에듀파인 화면이에요. 그 에듀파인 화면에서 이제 에듀파인 권한은 이제 크게 세부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 사용자 그룹 요렇게 이제 권한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보태미 같은 경우에는 세부 시스템은 지방 보존 관리 교육청 보태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세부 시스템을 선택을 하신 후에 조회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사용자 그룹명이 이렇게 조회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관이라든가 지방보조사업 담당자 혹은 지방보조사업 총괄관리자 권한을 선택을 하셔서 본인이 부여받으실 권한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교육청 그 권한을 부여받고 나면 이제 교육청 보태미로 에듀파일에서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보태미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해당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요 해당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해당 화면에서 이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거는 먼저 개인정보 제공 동의 팝업 이제 개인 정보 동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 팝업창을 클릭을 하셔서 동의를 하신 다음에 이제 교육청 보태미로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보태미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홈 화면이고요. 뭐 이 부분은 뭐 항상 뭐 여기 계신 총괄 담당자분들이 교육청 시스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시는 화면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시는 화면이실 텐데 통상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지사항만 이렇게 표시가 되실 거예요. 또 공지사항만 표시가 되는데 이제 특수적으로 정보공시는 제 그 사업 회계 기간이 끝나고 4개월 이내에 정보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2025년 사업 같으면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는 이렇게 홈 화면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정보공시 대상 수행 사업 진행 현황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시 이제 조회가 안 되실 거예요. 다음은 보조사업 선정 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선정은 사실 지방 보조사업 담당자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메뉴가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총괄 담당자분들이 사용하실 메뉴는 여기 보조 세목 관리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여기서 총괄 담당자분들께서 여기에 세목을 사용 여부를 체크한 것들만 뭐 민간 보조 사업자가 예산 집행 계획을 짤 때라든가 뭐 그럴 때 이 해당 세목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 세목 관리에서 담당자분들께서 올해 사용할 세목을 이제 사용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 체크한 세목을 당해 연도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회계 연도별로 세목을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4년에는 어떤 세목을 썼고 2025년에는 어떤 세목을 쓴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도별로 회계 연도별로 세목을 관리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이 이제 회계 연도별로 세목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 개선이 될 예정에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선정 현황 조회인데요. 요거는 그 보조사업 선정, 말 그대로 보조사업 선정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조사업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공모 구분을 이제 민간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거는 이제 민간 교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민간 이전 지출로 사업비 교부를 교육청에서 했을 때 그 사업비를 받은 민간 보조 사업자가 다시 그 사업비를 다른 민간 보조 사업자한테 재교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 부분을 민간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그런 사업들은 이제 재교부 사업이 조회가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증 관리 부분이고요. 검증 관리는 이제 지방보조사업 담당자가 교육청 담당자가 공모 등록할 때, 사업을 수행한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격을 검증할 때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자격을 검증을 할지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검증 기관이라든가 검증 항목을 총괄 담당자들
분들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온라인 자격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서 그 한 개 기관만, 그러니까 더 지금은 이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한 개 기관만 지금 온라인으로 자격 검증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자격 항목은 4대 보험 체납 여부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추후에 뭐 예를 들면 국세청이라든가 더 온라인 자격 검증 연계가 되게끔 그렇게 업무 연계 협의가 된다면 이렇게 행추가를 해서 국세청 뭐 이렇게 계속 그 저 자격 기관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그 각 기관별로 어떤 항목을 이제 검증할 것인가. 뭐 4대 보험 체납, 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대 보험 체납 여부만 확인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국세청이 추가된다면, 뭐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이런 것도 자격 검증 항목으로 이제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후의 문제고, 그러니까 현재는 4대 보험 체납 여부만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자격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 온라인으로 자격 검증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제 각 그 더 필요한 것들은 항목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 다음에 이 검증 항목들을 그 지방보조사업 담당자분이 이제 사용을 한번 하게 되면 더 해당 건은 이제 삭제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게 되면 삭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관리 부분입니다. 금융관리는 말 그대로 교육청별로 이제 예치 계좌가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 예치 계좌를 이제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예치 계좌 이제 계좌 관리에서 보조금 전용 계좌가 예치 계좌입니다. 그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전용 계좌를 예치 계좌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예치 계좌라고 하면 이제 보조금 전용 계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전용 계좌가 이제 예치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조회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회가 되실 거고 그 아래에 이자율 관리 목록이 있어서 이제 이자율을 관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이렇게 은행에서 받아서 입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자율 몇 프로로 이제 그 이자가 생성이 되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생성되고, 이렇게 행추가를 계속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자율을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조금 전용 계좌 거래 내역 조회입니다. 보조금 전용 계좌 거래 내역 조회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예치 계좌 거래 내역 조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치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저희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늘 조회를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입금되고 출금되고 했던 그런 내역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확인을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해주셔야 되냐 하면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 순번이라고 있잖아요. 거래 순번이라는 거는 그 해당 일자에 발생한 거래 순서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17번까지 여기 화면에서는 1번부터 17번까지 보이지만 1번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26일이 아니라 뭐 22일 같은 경우에도 1번부터 뭐 11번까지 이렇게 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인데 그 조회를 하니까 1번부터 17번까지가 있는데 어, 한번 조회를 했는데 14번 다음에 15번이 없고 16번이 조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5번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은행하고 연계를 통해서 그 거래 내역을 해당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은행에서 제대로 연계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시스템에서 그 연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4번이 있고 16번이 있고 15번이 지금 조회가 안 된다. 이럴 때는 15번이 조회가 안 되니까 그 전번인 14번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거래 내역 결번 조회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조회를 다시 재조회를 해주시면 아마 15번이 다시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그 거래 내역이 만약에 거래 순번이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15번이 빠져 있다면 14번 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거래처 내역 결번 조회를 누르고 조회를 버튼을 누르면 다시 15번이 생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 전용 계좌 거래 내역 조회가 이렇게 결번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시제 마감할 때 시제가 안 맞거든요. 그 은행 계좌 장내액이랑 그 계정 잔액이랑 이런 것들이 다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매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걸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15번이 빠졌을 때 그 전번이 14번을 클릭을 해서 그 거래 내역 결번 조회를 해서 조회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1번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번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거래 순번 1번. 그러면 그 전번을 클릭을 해서 거래 결번 조회를 해야 되는데 전번은 0번인데 거래 순번에 0번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셔서 질의를 자주 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26일자가 1번부터 17일까지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22일께 있고 그 거래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휴일일 텐데 23, 24, 25일은 거래 내역이 없는 거잖아요. 거래 내역이 이제 없는 날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2023년 12월 23일 혹은 24일 혹은 25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거래 내역이 없으니 당연히 빈 화면이 뜨겠죠. 여기에 거래 내역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 화면이 뜬 상태에서 0번이 없으니 빈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 화면이 뜬 상태에서 다시 거래 일자를 2023년 12월 26일로 바꿔주신 다음에 거래 내역 결번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재조회를 해주시면 1번이 다시 생성이 됩니다. 예, 약간 뭔가 복잡하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1번이 거래 순번 1번이 조회가 안 될 때는 그 거래 내역이 없는 날짜를 선택을 하셔서 조회를 하면 거래 내역이 조회가 안 되니까 빈 화면으로 나오겠죠. 그 빈 화면 상태에서 다시 해당 날짜 12월 26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거래 내역 결번 조회 누르시고 재조회를 해주시면 1번이 다시 연계가 되어서 생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계정 정보 조회고요. 저 보조금 계정이라는 거는 예치 계좌는 이제 계좌 자체는 하나잖아요. 계좌 자체는 하나인데 그 계좌 안에 수많은 계정이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자를 관리하는 이자 계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수금이라고 이제 그 사업비 계정이 아닌 그 납부 계획에 잡혀 있지 않는 그런 입금액들을 관리하는 가수분 계정이 있고 그리고 사업비 계정 이제 수많은 사업비 계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비 계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유형은 그러니까 구분은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 계정은 뭐 사업별로 계정이 다 나뉘어져 있을 테니까 수없이 많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조금 계정 정보조회에서 그 계정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계정은 말 그대로 이제 이자 예치 계좌니까 예치 계좌 이자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 이자를 이제 관리하는 계정이고, 가수금 계정은 말씀드렸다시피 납부 계획과 연결이 안 되는 납부 계획이란 게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은 입금액 그런 것들을 가수금 계정에 다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계정 입금 내역 조회고요. 그 계정 입금 내역 조회에서는 이제 입금된 내역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금된 내역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용도별로 이렇게 9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업비 입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지방보조사업 담당자가 교부 결정한 다음에 사업비를 사업비 계정으로 다 입금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사업비 입금이고 보건 입금은 민간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다가 뭐 사업비를 잘못 집행을 해서 잘못 나갔을 경우 다시 자부담 계좌에서 반납을 받은 다음에 받은 거를 다시 예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보건 입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업비 잔액 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치 계좌로 사업비를 다 교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은 예치 계좌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잔액이 예치 계좌에 있으니까 별도로 입금될 일이 없지만은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그 자부담 계좌로 다 교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사업비가 남았을 때는 사업비 잔액이 자부담 계좌에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 자부담 계좌에 있는 사업비 잔액이 입금이 됐을 때, 시스템을 통해서 입금을 했을 때 사업비 잔액 입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잔액도 마찬가지로 예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관리가 되지만 비예치형 사업의 그의 자부담 계좌에 발생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치형 사업도 비예치형 그 자부담 계좌에 그 이자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계좌에 발생한 이자 금액을 입금을 했을 때, 이자 잔액 입금으로 이제 납부 용도가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수익금은 그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입금을 할 텐데, 뭐 수익금은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불인정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지방보조사업 담당자가 정산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했는데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 그 집행을 뭐 잘못해서 더 인정을 해줄 수 없어서 이제 불인정금으로 그러니까 불인정금으로 이제 선정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인정금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 보조 사업자가 불인정 금액을 자부담 계좌로 넣어두면 그 반납 금액을 다시 저 예치 계좌로 반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불인정금 입금이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변경은 예치 계좌번호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 계좌번호가 되면 이제 이전 계좌에서 그 현재 계좌로 그 이체를 다 시켜줘야 되잖아요. 입금을 다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금융기관 변경인데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이전은 뭐 사업비를 이전하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이제 이전해 주는 건데 이 경우도 뭐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9번 기타 입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 입금했다거나 그 민간보조사업 자가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치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한다거나 이렇게 잘못 입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타 입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금이 되면 어, 예치 계좌에 입금이 되면 이제 납부 계획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납부 계획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의 어떤 항목으로 입금이 됐다 이런 납부 계획이거든요. 그 납부 계획은 이제 자동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입금이 된 예치 계좌로 입금된 것들은 자동으로 생성이 다 돼서 자동으로 매핑이 됩니다. 자동으로 매핑이 돼서 입금된 돈이 각 사업 계정에 자동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데 근데 여기 팁에 보시면 이제 매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납부 계획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CMS 번호 항목에 식별 번호가 없는 경우, 그리고 뭐 식별 번호 없이 납부 계획이 생성된 경우라든가 입금 날짜가 납부 기간을 벗어난 경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핑이 안 돼요. 자동으로 매핑이 안 된다라는 거는 예치 계좌에 돈이 입금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그 입금된 돈은 어느 계정에 넣어줘야 되는지가 어느 계정에 들어가야 될지를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납부 계획 매핑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입금 기록과 그 납부 계획 목록이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그러면 해당 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수기로 이제 납부 매핑을 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출금 결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치 계좌는 그 입출금이 되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입출금이 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그 민간보조사업자가 잘못 입금해서 다시 자부담 계좌로 돌려주거나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예치 계좌에서 돈을 출금을 해서 다른 뭐 그 자부담금 계좌라든가 이런 계좌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관리자 관리에서 해당 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출금 실행 버튼, 관리자 이체 실행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출금 실행을 진행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정 출금 내역이고요. 그 계정 출금 내역은 말 그대로 그 예치 계좌에서 출금이 된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출금이 된 내역,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출금을 했으면 이렇게 이체 완료 상태로 다 출금이 돼야 되는데 요청 완료고 응답 대기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 대기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이체 결과에 재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버튼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처리 버튼을 눌러서 그
이제 이체를 완료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응답되기 상태로 있다고 해서 이게 이체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처리를 한다는 거는 이체를 요청을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체는 이미 됐더라도 그 이체 결과를 재수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체 결과를 요청을 한다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철이 이렇게 요청 완료, 응답되기 상태로 있는 건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제 마감할 때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시제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 출금 내역도 입금 내역과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체 완료 처리가 되지 않고 처리 상태가 그, 그 응답되기 상태로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납부 계획 관리고요. 보조금 납부 계획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예치 계좌에 입금을 하면 사업비가 교부됐다라든가 뭐 보건 이체를 했다라든가 반납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납부 계획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매핑까지 다 자동으로 됩니다. 매핑까지 자동으로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제대로 이렇게 잘못 입금이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매핑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신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납부 계획을 이렇게 임의로 등록을 해서 아까 납부 계획 매핑하는 부분 있잖아요. 납부 계획 매핑 버튼을 눌러서 임의로 납부 계획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납부 계획을 등록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정 대체 거래 관리인데요. 대체는 말 그대로 이체가 아니고 대체거든요. 계정 대체는 예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렇게 이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정 간에 그 돈이 이제 배분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계정 간의 사업비를 이제 그 계정 간에 대체를 한다든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금을 이관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금 이관 그러니까 또 이체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냥 계정별로 이렇게 계정 간에 이렇게 그 이관을 해준다 자금을 예치 계좌 내에 금액은 변동이 없이 예치 계좌에는 그대로 돈이 있는데 그 계정 간에 이제 자금 이관을 해주는 그런 걸 해주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상 뭐 사업비 이전이라든가 기타 입금 뭐 이럴 때 쓰는데 어, 이 쓰- 그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쓰시게 되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계정 대체 거래 관리에서 해당 계정 간에 이제 자금 이관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시제 마감 관리고요. 시제 마감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시제를 마감하는 거예요. 은행도 시제를 마감을 하잖아요. 은행도 시제를 마감을 하듯이 시스템에서도 시제 마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제 마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시제 마감을 통상 밤에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오시면 바로바로 이제 시제 마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이제 마감 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마감 치는데 은행에서 오늘 끝났는데 오늘은 바쁜 일이 있으니 내일 마감해야지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제 마감 관리에서 시제 마감은 반드시 매일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딱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제 마감 관리로 들어가면 이제 마감 날이나 마감 차수는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이제 결과 시제 마감하는 이게 항목이에요. 구분인데 계좌별 마감 잔액 검증이랑 계정별 마감 잔액 검증 그리고 마감 잔액 교차 검증, 은행 직계 교차 검증 이렇게 네 개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를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네 개를 마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건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그 계정별 마감 잔액 검증을 클릭을 하면 아래 시제 마감 결과 상세 내역이 이렇게 조회가 되거든요. 조회가 되면 이게 확인 여부가 N이잖아요. N인 경우에 그 결과 상세 내역을 또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시제 마감 처리 등록에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여기에 조회가 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검증 내용을 그 입력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감 여부가 이제 그 Y로 됩니다. 그냥 마감 여부가 Y로 되면 최종적으로 시제 마감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각각의 이제
그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인지를 제가 그 다음 화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화면, 이 마감 업무 부분이 이렇게 네 가지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서 이 네 가지를 마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좌별 마감 잔액 검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좌, 즉 예치 계좌의 전날 잔액과 당일의 입출금 내역을 합한 금액이 당일 잔액과 맞는지 이 부분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 계좌 잔액, 계좌별 마감 잔액 검증이라는 거는 그걸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정별 마감 잔액 검증 같은 경우에는 그 입금된 그 금액이 이제 계정별로 각각 다 매핑이 되어서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계정별로 그 계정의 전일 잔액과 당일날 입출금된 내역을 합쳐가지고 당일의 잔액이 맞는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별로 잔액을 검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마감 잔액 교차 검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정별 마감 잔액을 합친 것과 계좌별 마감 잔액이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게 마감 잔액 교차 검증이고요. 그리고 은행 직계 교차 검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시스템 전일 잔액과 입출금 내역 그리고 당일 잔액이 은행의 CJ 마감한 잔액과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 네 개가 다 일치를 해야 시제 마감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감 요구가 N으로 돼 있어 그 시제가 그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계좌별 마감 잔액 검증에서 여기가 N으로 되어 있어 이제 그 불일치가 되는 경우에는 보시면 대부분 이제 거래 내역 결번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거래 내역 결번이라는 건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5페이지로 가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거래 순번이 빠져 있으면 거래 내역 그 결번 조회를 통해서 거래 결번을 다시 연계시켜서 거래 순번을 만들어 생성을 해줘야 된다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게 있으면 넣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거래 내역 결번을 이제 생성을 해주시면 어, 여기서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시제 마감 재실행을 해주시면 아마 완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정별 마감 잔액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이제 이체 결과가 응답 대기로 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요 30, 응답 대기로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제 계정별 마감 잔액 검증이 마감이 그 불이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재처리 버튼을 눌러가지고 재수신을 해주셔야 시제 마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제 마감 조회고요. 시제 마감은 이 계정별로 이제 일치 여부가 일치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계정에 그 계정은 지금 전일 잔액과 그 입출금 잔액을 당일의 입출금 잔액을 그 내역을 합쳤을 때 당일의 잔액이 그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자 발생 내역 조회입니다. 그 이자 발생 내역은 말 그대로 이자가 발생한 내역을 조회를 하는 화면이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져 있고, 자부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이제 입금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그 자부담 발생 계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예시 계좌는 이자율이 이렇게 이제 그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자율이 설정이 되어 있고 자부담 계좌는 이제 이자율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자 배분조에서는 이제 그 이자가 어떤 계정에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각 계정별로 이자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은 이제 예치 계좌 이자만 이렇게 조회가 되실 텐데 그 자부담 계좌의 내용도 그러니까 계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면 요거 자부담 계좌 발생이자 포함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해주시면 예를 들면 1번에 자부담 계좌가 이자가
그 입금이 된 경우가 있으면 여기에 한 칸 바로 밑에 똑같은 수행 사업명으로 해서 이제 자부담 계좌 이제 입금 내역이 이렇게 조회가 되십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자 반납 내역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반납 내역은 이자를 반납한 내역인데, 이자를 그 어디에 반납했냐면, 이제 징수 처리를 한다던가, 지출 반납 처리를 이제 담당자가, 그러니까 수입 담당자나 지출 담당자가 이제 처리를 했을 때 이자 반납 내역을 해서, 여기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를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입력을 안 해주시면 시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이자 반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치 계좌에서 돈이 출금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돈이 출금이 되는데 돈이 출금이 되면서 보탬이랑 연계가 돼서 각 그 계정에서도 출금 처리가 다 돼야 되는데 연계돼서 각 계정에서도 얼마가 나갔다 이렇게 출금 처리가 다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에듀파인이랑 그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좌에서 출금 처리만 되어 있고 계정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제 마감할 때 맞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 이제 계정별로 어떻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그 각 내역을 반납 일자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금액을 입력해서 반납 내역을 다 그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약간 그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한번 입금하고 반납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삭제가 안 되고 수정이 지금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제 7월이나 8월쯤에 기능 개선해서 삭제를 하거나 반납 처리한 것도 삭제를 하거나 다시 수정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 개선은 할 예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융연계 송수신 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금융연계된 부분을, 그러니까 송수시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다음 화면에 그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공통부하고 개별부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이렇게 송수신 관리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이렇게 특별히 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하실 일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금융연계 송수신 정보를 확인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일 조회 및 집행 일시 관리입니다. 그 휴일 조회 및 집행 일시 관리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에서 집행 처리를 하는 그 이체를 하고 입금을 받고 이런 처리 있잖아요. 그런 처리를 하는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통상 공휴일에는 이체 처리가 안 됩니다. 공휴일에는 그 예치 계좌에서 이체 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집행 가능 일시는 18시까지예요.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18시 이후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처리 마감 시간을 뭐 이후로 늘리려고 해도 안 되실 거예요. 예. 그 18시까지로만 정해져 있고 근데 줄이는 거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14시까지로 집행을 마감을 하겠다 그러면 총괄 담당자분께서 여기 14시라고 입력을 하시면 14시 이후에는 집행 처리가 예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카드 조회 화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총괄적으로 보조 사업을 담당하시는 총괄 담당자가 총괄적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내용 확인을 할 때 쓰이는 화면들이고요. 보조금 카드 조회에서는 보조금에 발행된 카드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발행된 카드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보조금 카드 통계에서는 이제 해당 화면에서 보조금 통계 건수가 얼마고 이렇게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썼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현황 통계 부분인데요. 이 현황 통계 부분은 이제 총괄 담당자가 지방 보조 사업 담당자와 그 민간 보조 사업
사업자가 이제 사업비 집행을 했는 그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총괄 목록 조회에서 보조사업들을 조회를 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싶은 그 사업명을 하시면 보조사업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세 화면으로 뜨거든요. 거기서 공모 탭에서는 이제 공모의 목록이 이렇게 조회가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 교부 탭에서는 이제 교부한 내역이 조회가 되시고요. 그리고 집행 탭에서는 이렇게 집행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그 집행 탭에서는 이제 수행 사업명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행 사업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사업비 집행을 했는지를 이제 건별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 건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집행 목적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첨부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산할 때 다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산하는 방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행은 이제 수행 점검을 지방보조 사업 담당자가 그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물론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하실 수 있지만 수행 점검한 내역이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 점검을 어떻게 했고 점검 상태가 어떻고 여러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에서는 이제 정산 결과, 그러니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교육하기 전에 잠깐 설명이 되어졌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하나 더 탭으로 하나 더 이제 그 탭을 추가해서 메뉴가 이제 탭이 추가가 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운영 평가고요. 사업 운영 평가는 실질적으로 지방보조 사업 담당자가 운영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사업이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방보조 사업 담당자가 보조 사업이 끝나면 성과 평가 결과를 하거든요.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총괄 담당자가 확정 처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보조 사업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평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종합 의견을 입력하신 후에 평가 확정을 눌러주시면 성과 평가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 필요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그 해당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성과 평가 결과랑 똑같이 사업명을 클릭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총괄 담당자가 확정을 해주셔야 비로소 이제 평가가 끝이 난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